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초순이나 한 중순쯤에 이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 보조금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신청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방과후 아카데미 연간 계획을 준비를 조금 해야 되거든요. 연간 계획을 준비를 하려면 방과후 아카데미 지침에서 변경된 내용을 좀 잘 체크를 조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변경된 내용 위주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가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사업 개요, 추진 방향 및 추진 체계, 24년 세부 운영 계획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사항 요 내용이 있고요. 서식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사항 내용만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운영 시간 및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이랬는데요. 24년도에는 주말활동 토요일이 일반형일 때 반기별 2회 이상, 급식 포함 5시수 이상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 다음에 주말형은 5시수, 주말 1, 2, 토요일, 일요일 운영이 연간 80시간에서 연간 70시간 이상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총 예산도요. 사업 예산이 일단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313억 600만 원에서 311억 400만 원인데 일단 한 개소당 비용이 늘기는 했어요. 제가 요 내용은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조금 찾아보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전체 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일단 한 개소당 평균 예산이 좀 늘었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또 바뀐 내용이 있어요. 원래는 기본형과 농산, 어촌형만 운영 유형 및 인원이 좀 제시가 되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기본형, 농산, 어촌 주말형 한 개 반은 30명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요것도 좀 바뀌게 됐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프로그램 운영 편성 기준이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요게 좀 추가됐어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 사업, 지역단체, 대학, 민간기업, 연계 등 민관협력 적극 활용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 그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주말형 제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이 가정에서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추가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이용 절차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좀 바뀐 내용이 오프라인 신청이라는 것이 하나가 추가됐고요. 여기 또 온라인 신청 요거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타낸 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가지도 관리입니다. 도로교통법 2023년 10월 24일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캠프, 주말체험 활동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인력 관리입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또는 운영법인 단체에서 별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네. 아, 여기 금액도 1억 8,100만 원 중이라고 되어져 있는 요 내용이 좀 바뀌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운영기간 방역조치라고 되어져 있는데 코로나19라고 명시되어져 있던 게 감염병 등 전국적인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 이렇게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수상황 발생 시 관할 지자체, 보건소 등의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인데요. 자, 예산 편성은 바뀐 내용들은 전체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추가 사업비 임차료 지원 미포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통학버스 운영비 미포함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사업비, 극간식비에 관련된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급식비는 정부 지원 단가 5,000원 이상으로 예산 범위 내 자율 편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 범위 초과 시 추가되는 예산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가능라고 되어져 있고요. 식당 보유 시 식자재비 및 조리사 인건비를 급식비에서 지출 가능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사업비 운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행정운영비, 귀가차량 운영비, 보험 및 직무 역량 교육 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반 운영 보험료, 귀가차량 운영비, 보험 및 직무 역량 교육 등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바뀌었고 귀가차량 운영비 이거는 특별하게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된 내용이 있네요. 학교
복지기관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개소할 23년 신규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수요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요게 3천만 원이라고 되는데 아예 삭제를 해버렸고요. 종사자의 장기간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미채용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서 자녀 인건비를 활용하여 보조 인력 채용 가능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지자체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추가된 내용이 공립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임금 권고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비 지원액 외에 필요한 예산은 수련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근거를 조금 마련해 주려고 이 내용을 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평가 대상입니다. 원래는 광역시 소재 기본형 탄력 운영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국 운영 기간 중 도지역 소재 기본형 탄력 운영형 이렇게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신설 내용인데요. 약사법에 따라서 비상약품은 의약 외품만 가능하며 보건관리자,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가 있는 경우에만 의약품 비치가 가능, 참여 청소년에게 의약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와 청소년이 동행하여 약국에서 구매하여 지급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내용 중에서 반기 1회 1시간 이상 안전대비 교육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 대상을 정확하게 참여 청소년 대상 반기 이렇게 참여 청소년 대상을 정확하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항입니다. 분기별 현황조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업무 지원 서비스를 통한 월별 현황조사, 참여 청소년, 참여 실무자, 대기자 등 제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 예시인데요. 인건비는 운영 유형별 인건비, 사업비 예산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및 기관의 임금 체계에 따라서 편성 가능하나 이에 따른 총임금, 기본급 재수당 등은 아래 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비는 운영 유형별 인건비, 사업비 예산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단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운영 시작 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책상, 걸상 등의 상태를 파악하여 교체하도록 노력, 고정자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복리 후생비, 각종 재수당 등의 인건비는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인건비 급여, 정규전환 비용, 그 다음에 급간식비,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차량 운영비, 보험. 자, 바뀐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운영비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요것 또한 2023년과 2024년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인상을 해 놓았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침 서류를 꼼꼼히 한번 좀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특히 방과후 아카데미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지침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필독을 조금 해주시고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은 이 앞에 변경된 것들 위주로 체크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실수 없이 잘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